안녕하세요. 만사 OK 앞길 창창한 OK 그룹을 이끌고 있는 RF 진기신입니다. 많이 덥죠? 제대로 돌아간다면은 휴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산이고 들이고 바다로 향하는 그런 휴가 인파가 넘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실제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휴가를 즐기기보다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최소한의 모임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 시기에 가장 좋은 그 피서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기는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면서 보면은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는 해요. 이렇게 스폰서다운 간에 그리고 주위 사람들 간에. 근데 그 다툼이라는 거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조그마한 사건 하나 가지고 팍 토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아니면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다시피 해버리는데 그게 말초는 무엇인 거 아니 아주 조그마한 사건 하나를 갖다가 잘못 건넨 말 한마디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은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말에 주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희노애락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여러분도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되면은 아하 그랬구나 하는 대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이라고 그랬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 속담 아실랑가 모르겠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이란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죠? 나무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그 다음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3살 먹은 아이의 말도 귀담아 들으랬다. 그리고 혀 밑에 죽을 말이 있다. 혀 밑에 도끼 있고 말 속에 뼈가 있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화살은 쏘고 주워 담아도 말은 하고 주워 담지 못한다. 말에 입힌 상처는 칼에 입힌 상처보다 깊다. 곰의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웃느라 하는 말에 초상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간다 온다. 자, 아주 중요한 거 이건 다 아시겠죠? 침묵은 금이다. 이 삶에서 이 조그마한 말 한마디 가지고 잘못 전달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냥 보게 되게 물지 않습니까? 웃느라고 하는 말에 초상 난다는 얘기가 어지간히 했으면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특히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걸 전달하고 모임을 하고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큰 세미나에 참석하고 축제에 참석하고 이게 되게 하다 보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말로서 이루어진 일이 많습니다. 잘못 전달하게 되게 되면 그 말로 모든 것을 다 버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보면은 어제까지는 그렇게 잘 지냈던 스폰서다운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딱 돌아선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보면 한쪽에 일방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결국은 자기를 갖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갖다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말이 험담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혼이 매장될 수도 있거든요. 사업하는 우리들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마음을 사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 일이거든요.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고 사람의 마음을 사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리더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리더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잘 사용해야 쓰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비대면이 일어나서요. 전화로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사업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 우리 사업자들은 무슨 말을 어떻게 잘했으면 좋고 말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요. 첫 번째, 말은 알기 쉽게 해야 된다. 같은 말이라도 왜 어렵게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알기 쉽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보편적으로요.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저변에 있는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라서요. 어떤 분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덜 배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보편적인 사람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알기 쉽게 표현해 줘야 돼요. 여러분 TV 뉴스를 보는데 거기서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까? 다 알아듣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진행하는 앵커는 그 말을 풀어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어려운 말을 쓰는 게 마치 자기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만족일 뿐인 것 같아요. 외래어도 가능한 한 쉬운 말로 풀어서 쓰는 것이 아주 더 좋겠죠. 가능한 한 쉬운 말로 풀어 쓰는 게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좋겠죠. 전달에 한기준 사장님이 아랫부 승급하고 김효자 사장님이 스폰서 사장님이셨죠. 나 그때 참 우리 사장님 참 말씀 참 쉽게 잘한다. 가슴이 팍 오는 거예요. 저 사장님 참 말씀 참 잘하시네 하는 생각인데 어떤 대목이 있는 거 아니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나이가 먹게 되면 직장에 다니다 보면 직업병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직업병이 생기는데 L2L에서 일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직업병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진다고 얘기했어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L2L 오다 보게 되면은 건강보조식품 모든 의료기기 우리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건강에 가까운 제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먹고 하다 보니까는 건강해지더라는 얘기거든요. 달리 표현할 필요 없이 직업병이 오히려 고쳐지는 것이 L2L이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표현해주기 맞아 L2L에는 그렇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는가 보다 하는 느낌을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은 재미있게 하는 것이다. 말은 재미있게. 같은 말도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미있게 말을 이야기한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끌어요. 그러죠? 그런데 같은 얘기라도 굉장히 아주 신중하게 하고 엄중하게 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 말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은 상황을 갖다가 재미있게 풀어가는 것을 갖다가 항상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는요,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별로 안 생기는데, 고속도로 가게 되게 되면은, 속도 위반하게 되면은, 지금은 통지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고속도로 가게 되면은, 속도 위반하게 되면은 통지가 안 날아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현장에서 해결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어떻게 해결했는 거 아니? 경찰이 잡습니다. 잡아. 딱 속도계 가지고 잡게 되면은 수고하십니다 하고 건네주죠. 그럼 경찰 공무원들이 그때는 그게 큰 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갖다가 재밌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경찰차는 단속차이기 때문에 스피커를 달고 다닙니다. 지금도 경찰차 있죠. 매도차 빼주세요. 매도차 움직여주세요.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하죠. 그런데 경찰차 말고 또 스피커를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가 달고 다닙니까? 트럭에 물건 실은 차들이 스피커 달고 다닙니다. 당시에 스피커 장착하는 차들이 많지가 않았죠. 그런데 좀 빠른 사람들이 스피커를 달고 1톤 차에다 물건 싣고 다녔죠. 경찰차가 마치 지나가는데 1톤 차가 계란차였어요. 계란차.
계란차가 도로에 주차하고 있으니까, 불법 주차하고 있으니까 경찰차가 뒤에서 마이크 대고 계란차 우측으로, 계란차 우측으로 그런 거예요. 계란차가 우측이 됐어요. 이게 경찰 공무원이 내려가지고 아이고 먹고 살다 보면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때는 한 5천 원씩 주어지게 되게 되면 큰 돈이에요. 그러면 근데 계란차가 보니까는 5천 원짜리가 없고 10,000원짜리밖에 없어요. 이게 10,000원을 건넸어요. 10,000원을 건네니까 경찰도 5천 원이 없어. 그러니까 10,000원을 갖고는 경찰차가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계란차가 뒤에서 뭐라는 거 아니에요? 계란차가 경찰차를 뒤따라가면서 경찰차 우측으로, 경찰차 우측으로. 그러면은 그때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 다른 차가 많고 이렇게 단속하는 것도 분위기에 맞지 않.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풀어줄 때는 상황 설명이 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갖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인데 재미있게 풀어주고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노력도 하고 항상 유머를 갖고는 준비도 좀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말을 상대방한테 실증을 안 느끼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세 번째는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자. 열정적으로. 장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생선 가게를 들렸어요. 아줌마, 생선이 싱싱해요? 그러면은 생선 가게 아줌마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요, 싱싱하죠. 그렇죠. 근데 생선 가게 아줌마가 싱싱하겠지라. 그럼 싱싱할 수도 있고 싱싱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생선 사라고 한 사람은 이게 싱싱해? 맛이 가고 있어. 그런데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이 마뚱마뚱하잖아요. 아감이 탁 펼쳐지면서 빨개가지고 금방 오른 거라니까. 꼴랑지 시게 생겼네. 이렇게 생선 가게 아줌마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게 되면 그런갑다 한단 말이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 여기 오셔갖고 엘트리 사업하면 그 돈벌이가 됐게라.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겠지라. 수직이하고 치료하게 되게 되면 괜찮을까요? 체질에 따라서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겠죠. 누테인 먹게 되면 눈이 진짜 좋아질까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되면 누가 수직을 택하고 누가 엘트를 택하겠냐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이제 열정이 있다는 얘기는 확신이 있다는 것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팝니다. 그런데 그 파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갖다 열정을 다 담아서 팔거든요. 그 중에 가장 열정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에요? 골라 잡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자기 열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L2L을 갖다가 내가 택한 L2L이었고 L2L에서 다른 회사보다 L2L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하는 것이 괜찮다. 그리고 L2L은 보편적으로 다 인정해진 L2L 아니냐. 그 다음 모든 매뉴얼이고 사업성이고 회사하고 다 그렇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다른 데 비해서 괜찮지. 네 하기 나름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럼 내가 무엇을 엄하고 잘해야 돼? L2L은 이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상품이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갖게 되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되게 보게 되면요. 열정이라는 것을 갖다가 잘 못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차게 뛰어난 것이 열정이 아니라요.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전달하는 것이 열정이에요.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그 상식을 갖다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판단을 갖다 먼저 맡겨주는 것은 그게 열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달할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 준 것이죠. 그게 열정인 것이죠. 되게 여러분들 앞에 계시는 아리프 사장님들이요. 잘하시는 사장님들 보게 되면요. 열정이 상당히 높으셔요. 열정이 높아요. 열정적인 우리 사장님. 막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진짜 열정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계시지만은 사실 보게 되면 열정적이지 않은 분들은 많아요. 근데 말만큼은요. 힘을 주어서 정확하니 재미있게 여기까지 열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다. 다음에 말은 겸손하게 하자. 말을 겸손하게. 우리가 오늘 드림스를 오늘 또 공부했습니다만은 홈미팅, 홈파티를 배우게 되면 꼭 이야기해 준 게 있죠. 중간에 주선자는 끼어들기 있기 없깁니까?
끼어들기 없기예요. 그런데 꼭 알만한 대목이 있게 되게 되면 꼭 그 사람이 끼어들어요. 모든 것은 스폰서한테 맡기고 모든 것은 그분이 정의하게끔 해야 되는데 아는 대목이 나오게 되면 끼어들어요. 끼어든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아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아는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스폰서를 통해 가지고 또 신규 사업자를 모아주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중간재적인 역할을 해준단 말이거든. 스폰서에도 언제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스폰서보다도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한다 할지라도 스폰서 앞에 모셔놓고 스폰서의 말씀을 들으는 순간에는 전혀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겸손하지 않게 되면 다 망쳐버리는 것이거든요. 옛날에 바닷가의 큰 마을에 한 마을에 효자가 살았더래요. 효자가. 근데 이 효자가 효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효자겠죠? 아버지가 중병이 걸려가지고 일어나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약을 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 아버지 약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약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래 묵은 거북이를 그놈을 잡아갖고 푹 과서 드시게 되게 되면은 아버님이 나을 것이네 라고 약한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를 찾아다녔죠. 그 바닷가에는 큰 거북이가 있잖아요. 바다에 거북이는 상당히 그 장수 동물이죠. 뭐 100년 이상 훨씬 살죠. 그런데 거북이를 찾아 나섰는데 다행히 어느 기간에 빠른 시기에 이 젊은이 눈에가 거북이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잡아가지고 바닷가로 데리고 나왔죠. 그래가지고 엄청 크고 무겁고 그러니까 잡고 보니까는 거북이가 보통 거북이가 아니에요. 한 500년, 1000년은 살 정도 큰 거북이 잡았어요. 그것을 지게에다 지고 이제 집으로 옵니다. 언덕을 넘어서. 그런데 무겁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데 그 나무가 뭔 나무가 아니 뽕나무에 있어. 뽕나무. 뽕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그래서 잠시 쉬려고 그랬는데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거북이가 뽕나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갖다가 갖고 가서 지가 아버지 병 고치려고 지금 그런 모양인데 나는 아무리 큰 솥단지에다 넣고 나를 100년을 삶아봐라. 내가 녹은가. 절대 나는 죽지 않아. 그러거든. 나는 원래 영험한 거북이거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았지. 이만큼 살았지. 그래. 그러니까 뽕나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허허 그리워. 그런데 자네도 살맛이 산 뽕나무네. 그런데 나를 가지로 사가지고 불집해서 끓이게 되게 되면 자네는 금방 녹아버리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집에 와서 아무리 삶아도 거북이가 죽지도 않아. 그런데 그 생각이 엉결 나는 거예요. 잠결에 들었던 얘기가. 뽕나무를 비워갖고 삶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얼른 들어요. 도끼를 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뽕나무를 가서 바로 치워가지고 뽕나무 갖다가 장작을 만들어가지고 불을 떼니까 거북이가 바로 죽어본 거예요. 그리고 그놈을 이제 잘 과가지고 아버지 드리니까 아버지 병이 나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나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거북이에 입 다물고 있었으면은 거북이가 죽었겠습니까? 뽕나무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은 뽕나무가 비어졌겠습니까? 잘난 척해 하다가 거북이 지가 얼마나 잘난 척해 하다가 설마 했는데 지 뽕나무 비어가지고 불 떼버리면 자기가 녹을 줄 모르는. 그래 사실 그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잘난 척 하게 되면 겸손이 빠지게 되게 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특히 말 중에는 스폰서를 모시고 스폰서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나와 스폰서와 다운과 같이 항상 일을 해나가는 우리 하게 되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잘난 척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를 하는 사업자를 한다 하게 되면은 최소한 말을 갖다가 아끼고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말은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갈라서고 돌아서고 스폰서 간에 싸움하다 보게 되면 거친 말투가 오고 가다 보게 되면요. 말들이요.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그 사단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좋게 표현을 되는데. 특히 우리 경상도, 전라도 이쪽 그 발음들은요. 특별해요. 아주 특별해요. 경상도는 경상도 나름대로 발음도 특별하고 전라도는 전라도 나름대로 발음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서울에 사신 여러분들, 우리 서울에서 사신 우리 사업자님들요. 행복한지 아십시오. 말도 곱지 않아요. 어떻게 서울 말씀만 들으게 되게 되면은 정말 교양 있게 보여요. 서울만 오게 되게 되면 우리 서울 사장님들 보게 되면은 교양이 철철 넘치게 보여요. 1시간 50분 기차 타고 내려가서 강주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교양이 하나도 없게 보여요. 같은 말을 써도 그래요. 저 부산에 가게 되면 갑자기 교양이, 서울에 있는 교양이 부산에 가면 교양이 팍 사라져 버리는 느낌. 말투 어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 사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다가 서울에서 쓰신 말도 보게 되게 되면은, 야, 참 준비된 말을 하고 점잖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말을 할 때 억양과 어투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게 말의 품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의 품위를 높이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저는 그래요.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잘 들어야 품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잘 듣지 않은 사람이 남의 말을 가로채기 때문에 품위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침묵은 금이다는 얘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침묵이 금이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말 않고 가만히 있게 되게 되면 정말로 저 사람 속을 알고 보면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돌다가 그냥 정솔하게 훑다 보게 되면서 뽀록이 다 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항상 품위 있게, 그 다음에 같은 표현이라도요 조금 참았다가 한 박자 한숨 돌리고 나서 표현해 주게 되게 되면은 거친 말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툼이 좀 가다 보게 되면, 아이 뭐라고야 아이 냅둬버려 씨. 이건 끝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아이 냅둬버려. 경상도가 뭐라 할까요? 이 표현을 갖다가 만약 경상도에서는, 전라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만 이제 니하고는 이야기 그만두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야 냅둬버려 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라 카노 씨래 치아보라 그래요? 막 이럴 거예요. 경상도로 오신 분들은, 계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을 하면 그럴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갖다 하기 전에 이 거친 말을 뱉어내는 순간에는 씨래 치아보라, 씨래 치아라, 냅둬버려,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갖다가 말을 잊지는 못할 거예요. 거친 표현은 안 나가게 낫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 번만 참읍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한 번만 생각해 볼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고, 알겠어요, 알았어요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서로 간에 인정을 하면서 양보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우리들은 극단적인 표현이라든가 그 다음에 센 발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상당히 조심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계시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실래요? 괜찮게 보입니까? 괜찮게 보여요?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정말 멋지시네요. 예. 정말 멋지시네요. 예.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분은 가만히 계실래요?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는 당신 정말 멋지요. 그러는 당신은 정말 멋지요. 정말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말 속에서 서로 교감이 오고 가는 것이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애초에 사람을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업을 하는 우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요, 가장 간단한 것이죠. 말을 갖다 부드러운 말도 좀 쓰고, 말의 시작이니까요. 이건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요. 노력하면 변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사람이 되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한다게 되면은 좋은 말을 써보는 습관부터 바꿔보는 것이, 가져보는 것이 어쩔까 하는 생각이 오늘 듭니다. 우리 마스크가 쓰고 계신데
답답하시는데요. 이 마스크가 거친 말을 걸러가지고 그냥 다 정지해갖고 나가는 그런 마스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에서 나가는 말을 갖다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말을 쓸 수 있는 우리 사업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쁜 말 쓰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럴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도 여기서 안녕. 예.